챗GPT, 안녕. 파우스트 2를 읽고 있는데 기사의 홀, 흐린 조명, 황제와 온 궁정 인사들이 들어와 있다. 의정관이 나와 있고요. 천문학자 메피스토 펠레스, 그리고 건축가가 나오고 파우스트가 이제 거창하게 그대들의 이름으로 어머니들이여 왕자에 앉아 무한 속에 영원히 외롭게 거하시는 하지만 어울려 계신 분들이여 그대들의 머리를 감돕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천문학자가 나오고 그다음 파리스와 헬레나가 나오거든. 그래서 숙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헌작관 또 숙녀 나오고요. 그다음 헬레나가 걸어 나올 때 메피스토 펠레스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 펠레스와 이야기하면서 특히 헬레나를 보면서 빠져드는 것이 나오는데 내 열정을 송두리째 애착, 사랑, 경배, 광기를 모두 바칠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신이 강림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해. 그리고 마지막에 메피스토 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어깨에 떼맨다. 야단났군. 바보를 떠맞는 건 악마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란 말이야. 암흑, 혼란 이렇게 나오고 폭발. 파우스트가 바닥에 누워있다. 영들이 몽롱함 가운데 위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해석을 좀 도와줘. 게테의 파우스트 2부 중 중요한 장면으로 상징과 철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석을 도와줄게. 1. 기사의 홀과 황제의 등장. 이 장면은 인간의 세속적인 권력과 질서가 묘사되는 곳입니다. 황제와 궁정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권력, 질서, 그리고 허영심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에서 의정관과 천문학자, 건축가 등은 각기 다른 인간의 지적, 실용적 활동을 대표합니다. 이는 파우스트가 대면하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2. 어머니들에 대한 언급. 파우스트가 말하는 어머니들은 원초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들로 모든 창조와 가능성의 근원이자 궁극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이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의 열망이 단순히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 신적이고 영원한 차원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헬레나의 등장과 파우스트의 열정. 헬레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절세미인으로 묘사되며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파우스트가 헬레나를 보며 사랑과 광기, 열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욕망을 넘어 초월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파우스트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며 그가 세속적인 쾌락과 신적인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메피스토의 역할.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와 헬레나 사이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며 악마적 간섭을 통해 파우스트의 열망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바보를 떠맡는 건 악마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란 말이야는 인간의 욕망을 조종하는 것이 악마에게조차 위험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는 파우스트의 열정이 단순히 그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말의 암흑과 혼란 폭발. 이 부분은 파우스트의 몰락과 관련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폭발과 암흑은 그의 열망이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른다는 걸 의미하며 영들이 몽롱함 가운데 위로 올라갔다는 그의 영혼이 초월적 세계로 이동함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파우스트의 여정이 단순히 세속적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나 초월적 의미를 향한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면은 파우스트의 열망과 추구, 그리고 그가 겪는 고통과 혼란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초월적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우스트의 헬레나에 대한 열정은 이상적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이는 인간의 내면적 추구를 대표합니다. 이 장면을 언어와 습득 관점에서 가르치기 위해 주요 개념, 글로벌 맥락, 그리고 일반화된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요 개념. 이 장면은 의사소통과 문화라는 두 가지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파우스트와 헬레나, 메피스토의 대화는 상징적이고 다층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열망과 이상을 표현합니다. 문화. 헬레나와 파우스트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서구 문학 전통에서 비롯된 문화적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둘 중 선택한다면 문화를 잡는 것이 이 작품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Year 2. IB 언어 습득 발령 개념 3가지. IB 언어 습득과 관련된 개념 중 다음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dience and Purpose, 청중과 목적.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대화가 특정 목적, 예, 유혹, 설득을 지닌 의사소통의 예시임. 2. Intertextuality, 헬레나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뿌리를 둔 상징으로서 등장함. 3. 맥락, 이 대화가 펼쳐지는 정치적, 철학적, 문화적 맥락이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함. And 3. 글로벌 맥락, IEB의 글로벌 맥락 중 Personal and Cultural Expression, 개인적 및 문화적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맥락은 인간의 열망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문화적 전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In 4. 일반화된 문장. Individuals express universal desires and conflicts through symbolic communication, shaped by their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개인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보편적 욕망과 갈등을 표현하며 이는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고 작품의 상징성과 문화적 요소를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탐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의사소통의 입장에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질문을 만들어 줄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반화 문장이 탐구 진술문인데, 핵심 질문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 핵심 질문은, 일반화 문장보다 상위 개념이야?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보다 상위 개념이야? 그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탐구 질문 예시, 언어와 의사소통의 관점. How do symbolic interactions reveal universal human desires and conflicts in literature? 문학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어떻게 보편적 인간 욕망과 갈등을 드러내는가? 2. In what ways do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shape the way characters communicate their desires?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등장인물이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3. How does language in dramatic works convey complex emotions and abstract ideas? 연극 작품에서 언어는 어떻게 복잡한 감정과 추상적 아이디어를 전달하는가? 핵심 질문과 일반화 문장의 관계. 핵심 질문과 일반화 문장은 모두 탐구를 이끄는 중요한 질문이나 진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와 역할은 약간 다릅니다. 핵심 질문. 더 상위의 개념으로 학습자가 주제를 통해 더 큰 그림을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주로 매우 넓고 추상적인 질문으로 여러 교과나 맥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How do humans express their identity and ideas through communication? 일반화 문장. 핵심 질문보다 구체적이고 특정 맥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과나 주제에 한정되며 학습자들이 탐구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 individuals express universal desires and conflicts through symbolic communication shaped by their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핵심 아이디어. 일반화 문장과 핵심 질문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개념입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에서는 예를 들어 communication이나 representation 같은 개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핵심 질문의 상위성 핵심 질문은 일반화 문장보다 상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일반화 문장은 핵심 질문의 일부를 특정 맥락에 맞게 좁힌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핵심 아이디어는 핵심 질문을 설명하고 탐구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핵심 질문보다 하위에 위치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핵심 질문, 일반화 문장, 핵심 아이디어. 이 계층 구조를 통해 수업은 큰 질문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맥락으로 내려오며 탐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일 상위 개념으로 놓거든. 핵심 아이디어하고 핵심 질문하고가 약간 헷갈리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두면 안 될까? 좋은 질문이에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상위 개념으로 놓는 이유는
교육과정 전체의 개념 중심 학습 철학 때문이에요.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자의 탐구와 사고를 넓고 깊게 이끄는 큰 틀을 제공하죠. 이를 기반으로 보면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질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질문의 관계. 핵심 아이디어. 가장 상위 개념으로 학습의 큰 방향과 철학을 설정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교과나 학습 영역을 초월해 더 넓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Language shapes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ourselves. 언어는 우리가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핵심 질문, 핵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설정된 질문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특정 주제나 맥락에서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How does language reflect and influence cultural values? 언어는 어떻게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3. 일반화 문장. 특정 단원이나 학습 주제에 연결된 진술로 핵심 질문의 맥락을 좁혀 특정 수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Symbolic communication in literature reflects universal human experiences and cultural contexts. 문학에서 상징적 의사소통은 보편적 인간 경험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핵심 아이디어가 상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 범교과적 적용 가능성. 핵심 아이디어는 특정 교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교과를 초월해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성과 포괄성. 핵심 질문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탐구를 이끌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그 위에서 더 포괄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계성 강화.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 교과 간 연계나 실제 세계와의 연결을 더 쉽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핵심 아이디어를 최상위 개념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이렇게 정리하면 적합할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 일반화 문장.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탐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핵심 질문은 구체적으로 탐구를 이끌며 일반화 문장은 학생이 주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이 핵심 아이디어를 학생의 탐구 수준으로 번역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아까는 핵심 질문을 핵심 아이디어보다 상위로 두었어? 아까 핵심 질문을 핵심 아이디어보다 상위로 설명했던 건 일반적인 교육 철학에서 질문 중심의 학습 접근법, Inquiry Based Learning을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이 접근법에서는 핵심 질문이 전체 수업 설계를 이끄는 상위 요소로 간주되곤 합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상위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제가 그 관점을 더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를 기준으로 두 접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게요. 기존 접근, 핵심 질문이 상위 개념, 기반 논리, 질문이 탐구를 이끈다는 관점에서 핵심 질문은 가장 넓고 포괄적인 수준의 사고를 유도합니다. 구조 핵심 질문, 일반화 문장, 특정 학습 활동. 여기서 질문이 상위 개념으로 보이는 이유는 학생 중심의 질문 기반 학습 철학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inquiry based learning, 탐구 기반 학습 철학에서 강하게 적용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아이디어가 상위 개념, 기반 논리.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의 철학적 토대와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핵심 질문과 일반화 문장이 핵심 아이디어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구조, 핵심 아이디어, 핵심 질문, 일반화 문장. 핵심 아이디어는 각 교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며 이로부터 질문과 진술이 구체화됩니다. 왜 혼동이 생겼을까? 1. 접근법 차이. 국제 교육 체계, 특히 IB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설계 방식에서 개념의 위계 구조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2. 내러티브의 차이. 아까 설명할 때 질문이 탐구의 시작점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핵심 질문을 더 상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선 핵심 아이디어가 더 포괄적이며 교과 간 연계와 철학적 방향성을 제공하는 토대라고 정의되니 이를 우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정리,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핵심 아이디어, 최상위 개념, 모든 질문과 활동을 이끄는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핵심 질문,
핵심 아이디어를 학생의 사고와 탐구로 연결하는 구체적 질문. 일반화 문장, 특정 주제나 단원에 적용되어 수업 목표를 명확히 하는 진술. 결론적으로 핵심 아이디어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까 답변이 혼동을 준 점 미안해요. 고마워요.